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도입 이후 확인한 결과 출혈이 그 전에 비해서 30% 정도 적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렬과 인대 균형을 더 정확하게 맞추고자 개발된 방법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무릎 인공관절에 사용되는 로봇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손병원은 미국 스트라이커사의 마코 로보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코 로보틱스 로봇 인공관절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계획하나요? 마코는 수술 전 계획 단계에서 흉맹 연상이 아닌 CT 촬영을 사용을 합니다. CT 촬영은 환자의 자세나 비임 각도에 의한 영향이 없어서 영상 촬영 오류로 인한 계획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3D 모델이 구축되기 때문에 무릎을 편 상태뿐 아니라 구부린 상태에서 예상되는 골 절제량 및 인대 간격을 수술 전에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 전장의 CT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을 얻어서 전용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서 3D 모델을 만듭니다. 이 모델은 고관절에서부터 무릎, 발목 관절까지 1mm 단위로 자른 영상에서 얻어진 것으로 다리의 전장에 대한 1mm 이내 오차를 가지는 3D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델을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가상 3D 모델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안입니다. 정렬선이 무릎 중앙을 2도 정도 내측으로 지나가게 계획을 했을 때 절제량이 양이 계산된 것을 볼 수 있네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는 안쪽이 0.8mm, 바깥쪽이 13.5mm, 구부린 상태에서는 안쪽이 13.0mm, 바깥쪽이 15.5mm가 절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절제 후 안쪽이 좀 더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인대를 어느 정도 유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펴고 있을 때보다도 90도 구부렸을 때 절제량이 더 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겠네요. 이 사진은 환자분의 엑스레이 영상을 사용해서 예전의 방식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마커를 사용한 계획이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술 시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술 전 계획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으로 수술한다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삭량이 계획한 대로인지 각도는 정확한지 이것을 결국 사람이 판단하고 실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 시에는 계획한 대로 절삭을 하기 위해서 로봇 팔의 절삭기를 따라서 술전 계획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정확하게 절삭하는 기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릎 모양이 모두 다 다를 텐데 그걸 미리 예측해서 절삭해야 하는 뼈의 양과 인대 간격까지 알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한데요? 그럼 이렇게 3D 모델링 작업이 끝나면 수술이 시작되겠죠?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로봇이 컴퓨터에 구축된 3D 관절 모델을 바탕으로 움직이면서 절삭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실제 적용될 환자의 무릎과 로봇의 모델이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겠죠. 수술이 시작된 후 3D 모델과 환자 무릎의 공간상의 위치를 맞추는 과정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면을 마커로 찍어서 실제 환자의 뼈 표면 위치가 모델과 일치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몇몇 추가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다. 3D 모델링된 인공관절이 실제 환자의 무릎과 정확하게 일치한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도 추가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의 무릎이 인공관절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인대가 얼마나 쪼그라들었고 인대 유리수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에서는 골 절제량만 계산할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환자의 무릎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서 인대의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고 이것을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예정대로 절제를 했을 때 내측의 간격이 15mm, 외측의 간격은 17mm로 잘 맞지가 않네요. 내측의 인대를 좀 늘려준다든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실제 골절제를 하기 전에 절제 후 인대 균형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서 수술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만큼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네요. 저는 로봇이라고 해서 그냥 다 척척 진행되는 줄 알았거든요. 로봇이 중요한 만큼 수술하는 전문의의 경험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로봇들을 사용해서 수술 중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지만 결국 이것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것은 결국 의사이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준비하는 전문의의 숙련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절삭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손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코 로보틱스는 의사가 로봇팔을 잡고 절삭하는 반자동 형태의 로봇 수술 기구입니다. 이제 로봇팔에 부착된 톱을 잡고 예측된 위치로 가져가서 버튼을 눌러서 톱을 작동시킵니다. 톱은 계획에서 정해진 각도에서만 작은데 파괴되므로 각도 측정을 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안전 범위에서만 작동을 하므로 사고 위험이 적고
전자동 방식에 비해서 신속하게 수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절삭이 완료되었으면 실제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전에 테스트용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최종적으로 인대 균형과 다리의 정렬을 확인한 후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로봇을 사용한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성인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도 되게 큰 문제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평생 보행을 책임지는 인공관절 수술에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게 불편해진다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 제약이 생길 텐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최대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다음의 장점은 출혈이 적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수술하려면 그림에서 보듯이 수술 과정에서 기구를 골충하게 삽입을 하거나 절삭 가이드를 부착하기 위해서 뼈에 여러 개의 핀을 박아야 합니다. 특히 골숭학을 뚫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1000cc에 이르는 출혈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 수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 수술은 골숭학 확공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도입 이후 확인한 결과 출혈이 그 전에 비해서 30% 정도 적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혈에 따른 증세가 적어서 수술 후 회복이 다소 빠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세밀한 계획을 통해 오차 범위를 줄여 정확성과 안정성이 큰 장점인 로봇 인공관절 수술. 조영정 선생님께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단점은 없을까요? 장점이 참 많이 있지만 몇몇 단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술 전 계획 및 등록 절차가 필요해서 일반 수술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가 있다는 점, 추가되는 수술 비용이 대표적인 단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가 충분히 상담을 거친 신중히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관심을 가졌던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확인한다면 좀 더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